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대입 전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체계인데요, 대입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눠집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6번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정시 모집은 3번의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는 4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6번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작용하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서류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보다는 논술 실력, 이것이 중요한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기 전형인데요, 실기 전형은 보통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내신이나 플러스 실기, 이렇게 전형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시 모집은 6번의 기회가 있고,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좀 수시 모집에 지원하실 때 신중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대부분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역시 예체능에 한해서는 또 실기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시 모집에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지원 기회가 3번입니다. 가군, 나군, 다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평소 모의고사 성적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잘 가늠해 주시고, 실제 수능 성적이 나오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자신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자신의 성적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교과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근데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실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물론 반영하는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비교과라고 하는 것이 적용하게 된다. 비교과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비교과 영역인 것이고요, 자신이 지원하려는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교과 성적이나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지고 대학이 선발을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차 서류, 2차 면접을 통하여 뽑는 그런 대학이 많이 있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그냥 서류만 가지고 면접 없이 이렇게 전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기 전형은 역시 예체능에 대한 많은 전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은 대부분 일반 학생들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뽑습니다. 뽑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성적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성적을 유리하게 반영하는 그런 대학을 찾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 주요 일정인데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도 좀 확인해 보시고,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의 작성 기준일, 그러니까 학생부를 언제 것까지를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제 8월 31일이죠. 8월 31일이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활동한 내용, 여기까지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대학이 거기까지를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모집의 학생부 작성 기준은 이제 11월 30일이 된다. 이 점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기간인데요, 대부분 이제 9월 초에 원서 접수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3일 이상, 한 대학이 3일 정도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언제 원서 접수를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 이제 2023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이나 17일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요, 대학에 따라서는 또 15일 날
이렇게 마감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기간은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기간이죠. 대부분 논술 전형 같으면 이제 논술 시험을 볼 것이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으면 또 면접을 보는 그런 기간을 이제 전형 기간이라고 하고요. 서류 100으로 모집하는 대학은 전형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선발을 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의 수시 모집, 2023학년도의 수시 모집은 12월 25일 이전에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수시에는 6번 원서를 쓰기 때문에 6개의 대학에 다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한 군데만 하셔야 되죠.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19일 요 사이가 이제 등록 기간인데, 요 등록 기간에 한 군데만 등록하게 된다. 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2군데를 등록하게 되면 이중 등록 금지에 의해서 둘 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한 군데만 등록을 하다 보니까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개 합격한 학생이 한 군데만 등록한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미등록이 나타납니다. 그럼 대학은 불합격된 학생들 중에서 충원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은 불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미등록 충원 기간까지는 아직 불합격이 된 건 아니죠.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충원 기간 언제까지냐면 12월 26일이죠. 6시까지로 되겠습니다. 18시, 6시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26일, 18시까지는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기간 내에 연락이 오면 그 학생은 합격자입니다. 왜 합격자가 중요하냐면 합격이 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모집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연락이 오면 등록을 하는 것으로 모든 입시는 끝나게 됩니다. 수시 모집에 만약에 불합격했다면 이제 그 학생들은 정시 모집에 원서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2023 기준으로 12월 29일부터 1월 2일 중에 3일간 이루어집니다.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대학이 3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이 며칠이고 그날 몇 시에 끝나는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그래서 군별로 하나씩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이렇게 3개까지 원서를 쓸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이제 합격자 발표하면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이 등록 기간 중에 역시 정시 모집이 3군데 3장 원서를 쓰기 때문에 3개 다 합격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등록은 한 군데만 해야 된다. 이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미등록에 대한 충원이 있죠. 16일, 18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초 합격자 명단에 없는 학생,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 불합격을 한 학생도 요 충원 기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자, 충원 16일, 18시까지 연락이 온다면 그 학생은 합격자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입시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시에 합격을 하면 그대로 입시는 종료가 된 거고요. 수시에 떨어져서 정시에 지원해서 정시에 합격하면 또 역시 그대로 종료가 되는 것인데, 수시도 떨어지고 정시도 떨어졌다면, 다 떨어졌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입시는 3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모집은 우선 수시에 합격하면 지원할 수 없다. 기회가 없습니다. 정시는 합격을 하고 등록하면 지원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시의 경우는 합격을 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추가 모집 이전에 등록을 취소하면, 등록을 포기하면 그러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 2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은 자기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을 홈페이지에 띄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 다 떨어진 학생이라면 추가 모집 3번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진로 진학 관련 정보 탐색 사이트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4년제 대학에 대해서 주로 많이 가는 것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고 하는 그런 포털입니다. 어디가 포털에 들어오시면 대입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정보부터 대학 학과 정보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년제 대학 협의회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이다. 진로, 또 대학, 학과, 전형, 학습 진단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많이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문대학에 대한 입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전문대 포털이 있습니다. 그 포털에 들어오시면 그 포털에서 각 전문대학의 학과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고요. 또 전년도 합격 현황을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가 전년도에 어느 정도에서 수시 모집이라면 뭐 몇 등급에서 정시 모집이라면 수능 100분이 몇 프로에서 끊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대입 전형 표준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활동지가 있으니까 또 활동지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